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의 기본이 되는 정착 길이 설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착 길이 설계식은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구조 일반상의 철근 지름과 콘크리트 강도별로 이렇게 테이블이 쫙 있죠.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도 볼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한번 그 회사에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면 되니까, 시공하신 분은 잘 안 보죠. 왜? 이제 그걸 또 철근 가공회사에 보내니까 가공회사에서 샵 드로잉 그린 거 가지고 이렇게 또 다 하니까 결국 이제 샵 드로잉 회사에서만 열심히 이제 보시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어떤 문제 생겼냐면 콘크리트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철근 강도도 점점 높아져요. 왜요? 사이즈를 줄이려고, 물량을 줄이려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서 이제 부재 사이즈를 줄였는데 철근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지난번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착 길이의 기본은 FY에 비례하니까 철근 강도가 높아지면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가 길어진다. 근데 부재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겨 넣을 데가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착 길이 설계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저의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땀들은 하여튼 봐야 돼요. 정착 길이 설계식은 이제 간략식과 정밀식이 있는데,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러니까 둘 중 큰 값을 쓴다가 아니라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 말은 정밀식이 짧다는 얘기죠. 힘들게 계산했는데 더 길게 나오면 이제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밀식으로 계산하면 줄일 수 있는데 간략식으로 편하게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제 어떤 정밀식을 보여드렸는데, 요게 이제 간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지름에 비례하고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비례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루트에 반비례하고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계수인데 뭐 잘 안 쓰니까 요거는 뭐 다음에 아주 이제 어드밴스드 이제 심화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 계산해서 쓰면 되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밑에 표가 붙어 있어요. 철근 지름이 19mm 이하인 경우와 22mm 이하인 경우를 나누고 멋이라고 하고 또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요게 이제 개수가 1인 거죠. 한마디로 알파 베타만 곱하면 되고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인 거예요. 이제 얘가 기본이 되는 거고, 얘보다 뭐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라? 1.5배를 하라는 뜻이죠. 1.5배. 이야, 한 방에 1.5배를 하니까 사실은 뭐 1이냐 1.5냐 0.5 차이가 아니라 50%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0.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돼? 0.8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똑같아요. 지름이 작으면 10mm, 13mm, 16mm, 19mm에 대해서는 0.8을 곱해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DB에 비례되어 있지만 가는 철근은 이 식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가는 철근에 대해서. 그래서 가는 철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이제 좀 말이 긴데, 정착은 철근에 순간격이 DB, 철근과 철근 사이에 순간격이 철근 지름하고 같고, and 피복 두께가 DB, 피복 두께, 철근 표면에서부터 콘크리트까지의 피복 두께가 DB, 그리고 LD 전 구간의 최소 철근량,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스트럽을 감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는 순간격이 2dB, 피복 두께가 dB, 이거 같네. 그 다음에 최소 철근이 없어 경우는 어떻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만족하면 어떻게 한다? 1.5배나 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데 여러분이 뭐 구조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외워야죠. 제가 구조기술사를 시험 볼 때 이게 1교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물론 1교시에 이제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10개를 뽑아 가지고 쓰는 거였는데, 그 중 하나가 철근의 정착과 이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너무 광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번 따져 봅시다. 철근의, 자,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어요. 철근의 순간격이 dB,
여기서 철근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넣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도 DB, 피복 두께가 DB, 이쪽도 피복이 두 군데 있죠. 위아래 DB. 그리고 최소 철근량, 까맣게 된 최소 철근량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느 부분을 그린 거예요? 지금 확대해서 그린다고. 우리 이제 이렇게 보에서 스트럽이 있고, 스트럽이 있고, 철근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잘라서 그린 거예요.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그린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또는 순간격이 2dB, 순간격이 철근 2가닥 들어갈 정도로 2dB, 그리고 피복이 dB, 그리고 횡방향 철근이 없어도 돼. 이건 뭐예요? 슬래브나 벽체, 이런 경우에는 없을 수 있죠. 스트럽이 없고 이제 직각방향 철근이 다른 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철근 주변에 뭐가 중요하냐? 콘크리트 두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근 주변에 콘크리트 두께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직각방향 철근량이 중요하다. 이염되거나 정착된 철근의 주변에 콘크리트 두께, 그게 피복이 됐든 순간격이 됐든 그게 중요하고, 직각방향 철근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식이에요. 정밀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붙고 거기에 분자의 C 플러스 KTR 오버 DB가 붙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식으로 유도하지도 않고 이런 걸 그냥 왕창 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이. 게다가 C 플러스 KTR 오브 DB는 1.5에서 2.5 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개수가 0.6에서 0.9로 바뀌었어요. 뭐예요? 1.5배가 됐죠. 1.5배.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1.5라는 거죠. 얘의 최소값은 1.5예요. 그래서 1.5 C 플러스 KTR 오버 DB가 1.5인 조건, 1.5만 만족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게 이제 C 플러스 KTR이 1.5 DB가 되는 조건이 된다. C 플러스 KTR 오버 DB가 1.5인 조건이 요 조건이 되겠고, 요거를 만족하지 못하면 더 길게 해주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길게 쓰면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길게 할 땅이 없는 거죠. 볼륨이 없는 거죠. 철근 부재가 작아지니까. 그리고 철근값도 아깝고.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정밀식을 쓰라는 거예요. 정밀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2.5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5가 2.5가 되니까 1이 커진다?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2.5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 0.5로 나누면 3분의 5배가 되는 거예요. 3분의 5배. 3분의 5배가 헷갈리나?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역수 5분의 3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들어가니까 분모가 3분의 5가 되면 길이가 5분의 3이 돼요. 그래서 100이라는 길이가 60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40%를 줄이는. 근데 자꾸 우리가 퍼센트를 쓰면 이게 헷갈리니까 0.6배가 된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죠. 알파, 베타, 감마, C, KTR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략식과 정밀식은 최대 0.6배로 축소가 가능하다. 0.6배. 엄청난 길이 차이가 되고, 물론 이제 전체 철근 길이는 아니고 정착이나 이염되는 구간의 길이니까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돈을 더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 왜? 고강도 철근을 써서 정착 길이는 증가를 하는데 고강도 콘크리트 때문에 부재 치수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부재 치수는 줄어드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C, KTR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직선 정착 길이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간략식이고 이게 정밀식이었죠. 우리 설계 기준에 있는 다른 정착 길이는 뭐가 있어요? 갈고리 철근 정착 길이가 있죠. 갈고리 철근.
그래서 갈고리 철근 정착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0.24 dB fy 나누기 람다 루트 fck. 우리 간략식하고만 비교해 보면 곱하기 0.4가 되네요. 네, 곱하기 0.4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철근이 100이라는 길이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갈고리로 쓰면 반보다 조금 짧은 요런 철근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얘가 1이면 여기서 요까지 길이가 0.6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확대머리 철근, 갈고리 대신에 쓰는 확대머리 철근에는 요런 식이 하나가 있고 요런 식이 하나가 있어요. 예, 자, 식을 외우라고 이걸 식을 쓰는 건 아닙니다. 형태를 보자는 거죠. 형태를 어떻게 돼요? 기본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dBFy 나누기 루트 fck, 뭐 람다라든지 개조는 dBFy 나누기 루트 fck, dBFy 나누기 루트 fck, dBFy 나누기 루트 fck. 자, 그래서 헤디드바 확대머리 철근을 쓰면 약간 짧게, 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요 식을 쓰면, 예. LDT1은 사실은 거의 쓰면 안 되는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LDB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압축을 받는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가 되겠습니다. 압축을 받을 때도 이제 요거는 다 세 가지는 다 인장이었고, 압축을 받으면 갈고리보다는 조금 더 긴 거를 쓴다. 압축을 받을 때는. 그거 왜 그래요? 압축을 받을 때는 여기서 요것 쪽 마구리에서 저항을 할 수 있죠. 압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것도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착 길이 식들은 전부 다 dB 나누기 루트 fck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다? 부착 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부착 응력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루트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착 응력은, 네, 그러니까 전단이나 인장 강도 다 마찬가지로 루트 fck에 비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에서는 다른 영양계수 알파, 베타, 감마, C, KTR 중에서 알파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알파는 이제 우리 탑바 계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가 이렇게 있죠. 보가 상부 철근이 있고 하부 철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부 철근하고 하부 철근의 정착 길이를 똑같이 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부 철근들은 1.3배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상부 철근은 1.3배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위치별로 철근이 밑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위치별로 콘크리트의 밀도가 달라진다. 우리 뭐 중력의 영향으로 무거운 거는 밑으로 깔아앉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 더 충실하게 콘크리트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리딩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블리딩이 뭐예요? 블러드의 동사죠. 블리드 뭐냐면 물이 이렇게 끼어 올라간다는 거죠. 왜? 물이 가벼우니까. 콘크리트의 4가지 성분 중에서 물이 제일 가볍죠. 물이 가벼우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가벼우니까. 근데 이제 물만 올라가냐? 거기에 찌꺼기도 같이 올라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레이턴스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물이 올라가다가 철근에 딱 만났어요. 물방울이. 근데 이 물방울이 옆으로 싹 비껴서 이렇게 싹 올라가면 다행인데, 싹 비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그러고 철근 밑에 갇혀진다는 거예요. 철근 밑에 갇혀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수화 반응이 다 끝나고 물이 다 마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철근 하부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형 돌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턱턱 걸려야 되는데, 걸릴 수가 없죠. 콘크리트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고려해서 1.3배를 길게 해라. 그러면 상부 철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철근 하부로 타설되는 깊이가 300mm 이상이에요. 그래서 프레시 콘크리트,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높이가 300mm 이상이면 1.3배를 해라. 그러면 이제 부재가 300mm보다 높으면 대부분 다 해당되냐? 그렇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리타설을 했어요. 분리타설을. 그래서 이제 경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설을 했는데 요 하부의 높이가 300mm보다 작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관이 없게 되겠죠. 예.
그 외에 이제 상부 철근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좀 논란이 있습니다. 뭐 벽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벽체 수평 철근에 꼭 해야 되느냐, 뭐 스킨바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쉬마 동영상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